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오후 5시 48분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신 지 49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는 날입니다. 이분이 49년을 사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만큼 세월이 지났네요.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8.15 기념식을 할 때 북한에 포섭된 제1동포 문세광이라는 청년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쏘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앉아 있던 유경수 여사가 꼿꼿한 자세로 있다가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은 그 뒤 박정희 대통령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분이 권력의 정상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아마 참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와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1979년 10월 26일 부하의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박 대통령 부부의 이 비상한 죽음을 생각하면은 역사와 인생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유경수 여사를 가까이에서 비서로 모셨던 김두영 선생께서 저에게 바로 이런 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사생관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주 가까이 유경수 여사를 모셨던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숙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49세의 아까운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유경수 여사.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시지를 않는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의탁할 곳이 없는 눈물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유경수 여사. 그날 8.15 경축식장에서 단상을 향해 총을 들고 달려나오는 저격범의 총소리를 듣고도 왜 그분은 단상의 다른 분들처럼 몸을 피하지 않았을까? 영부인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후 나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 깊은 생각에 젖어드는 때가 많았다. 8.15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며칠 후 조선일보에 당시 선우휘 주필의 실론 단상에 인명이 불견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단상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는 글이었다. 선우 주필의 칼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미하게 기운 채 꼼짝 않고 단상에 앉아있는 유교사. 단상 정면에 서서 쏴 자세로 권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 박종욱 경호실장입니다. 그 밖에 단상 위에는 전혀 사람이 없다. 흡사 인명이 불견이다.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방금 태극기 밑에 어저씨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외롭고도 외로워 보이는 유교사 모습. 그러나 못내 애달픈 것은 그날 단상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정신을 가다듬었더라면 위기 일발에서 유교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유한이며 아쉬운 것은 유교사를 잃음으로써 고적해진 박 대통령 둘레에 과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일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국민으로서 걱정 어린 헤아림이라고 할까. 과연 그랬다. 총성이 들리는 순간 단상에는 유교사 홀로 앉아 있었다. 함께 있었던 산부 요인들은 모두 보이지 않았다. 유경수 여사도 그들처럼 몸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셨을까? 유경수 여사는 어느 때인가 부속실 비서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혹 있을 수도 있는 대통령 신변의 불행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소회의 일단을 밝힌 일이 있었다. 만일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대통령 특미까지 침투했던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의 만행과 대통령이 참석하는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북한 공작원이 현충문 지붕 위에 설치한 폭발물을 제때 발견해 제거한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분의 사생과는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총탄이 날아오는 순간 몸을 피하지 않았던 그분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했고,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정면으로 맞부딪힌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6.25 동란 중에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국군 장교와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포성이 들리는 전방 지역까지 군복을 입고 찾아간 유경수 여사. 5.16 새벽 불귀의 객이 될지도 모를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운명. 인간 유경수는 이미 그때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대한 나름의 사생관을 자신의 내면에 깊이 아로새기게 된 것이 아닐까. 대통령 영부인 시절 유 여사는 청와대를 나설 때 절대로 경호를 하지 못하게 했다. 공식 행사에도 늘 수행비서 한 사람만 대동했다. 가끔 몰래 따라 나서려는 경호원들에게 내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 경호나 잘 하세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 세웠다. 전국의 각종 행사장을 비롯하여 음성 나환자 마을, 근로자 합숙소, 판자촌, 고아원, 군부대, 심지어 여성교도소까지 경호원 없이 혼자 찾아 나섰던 대통령 영부인이 경호가 철통 같았던 광복절 행사장에서 저격범의 총탄에 운명하시다니 너무도 애석하고 가슴 찢어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올해로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지 49년이 된다.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명복을 빈다.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 씀. 감사합니다.